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집중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이든의 대전환 연설, 전기차의 날개를 달아줄지 한번 워싱턴 특파원 정인설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영국 글래스고라는 데 방문하고 계시죠.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컵26라고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하셨고요. 이 컵26라는 이 회의가 어떤 회의고 또 어떤 인사들이 모였는지 저 정특파원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컵26라고 해서 그 경찰을 뜻하는 카프하고 스펠이 같은데 그거 전혀 관련이 없고요. 컨퍼런스 오브 파티즈 해서 COP의 약자입니다. 당사국, 회원국 총회의 약자입니다. 26이라는 건 26번째, 이번이 26차 총회라는 거고요.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7개국 중에 이번 글래스고에 열린 행사에 참석한 나라가 130여 개국 정도입니다. 전체 행사는 11월 12일까지이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상급 회의죠. 정상급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2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이슈는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그걸 이행하자라는 건데, 크게 보면 넷제로 선언, 즉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지구 해수면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낮추자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정상회의, 영국에서 했으니까 영국이 주관했겠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지구종말 시기에 봤더니 자정 1분 전이더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 관심을 모았는데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했었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연설 주요 골자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이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구체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약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시간표와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이 2005년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50%, 52%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배출 제로를 맞추겠다는 중간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의회에 5,550달러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와, 5,5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네요. 이거 우리 한 해 예산을 넘는 규모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 의회의 반응이 어떨지 또 이거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어떤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불투명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화당 반대도 반대지만 민주당 내 분열과 갈등이 더 크거든요. 5,550달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적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 1조 7,500달러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글래스고에 갔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의 반발이 컸는데 최근 오늘 들어서 보니까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의원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1조 7,500달러, 이민 지원 예산까지 하면 1조 8,500달러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거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지 좀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내일 미국 시간으로 2일에 뉴저지와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열리죠. 여기서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국정 동력,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들이 상당히 옅어지겠죠. 실제 버지니아 주지사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엔 민주당이 우세했다가 최근 들어선 공화당이 반대로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한 상태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번 예산안에 전기차에 대해서 12,500달러씩 지원하고 또 가정의 태양광 설치 비용을 30%가량 줄이는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전기차일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이제 미국 전체 시장의 2.6%밖에 안 되지만 2030년까지 10대 중에 4대 40%까지 급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체 전기차 시장의 79%가 지금은 테슬라인데 이 비중이 수년 내 최대 20% 정도로 줄고 나머지 경쟁 업체들,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쟁사나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인 GM이나 포드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번 미국 하원이 세운 초안을 보면 전기차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다른 기존의 완성차 쪽으로 몰려 있어서 테슬라 죽이기다, GM 포드 살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하네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떤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거는 맞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한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지원하니까 오늘 뭐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요. 테슬라보다는 노조가 있는 디트로이트 완성차에서 유리하게 보조금이 짜여져 있습니다. 철저히 선거표를 고려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GM 포드 노조 중심의 디트로이트 완성차에서는 최대 12,500달러의 텍스 크레딧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테슬라 같은 전미 자동차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는 최대 8,000달러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지금도 그렇지만 5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사는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금을 줘서 고가 차량 좀 포트폴리오가 많은 테슬라에게 불리하게 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보면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든 제품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5년에는 전기차 제조국에 관계없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요. 그 다음 이제 5년 때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일 경우 500달러의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전미 자동차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디트로이트 회사의 전기차일 경우 4,500달러를 줘서 전체 12,500달러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노조가 없는 경우는 전체 그보다 4,500달러가 적은 회사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친노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몰아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표 계산을 많이 한 것 보니까 바이든 역시 정치인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큰 틀에서는 대세로 굳어지는 흐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GM도 완전한 전기차로 변신해서 테슬라를 잡겠다. 뭐 이런 엄청난 또 계획을 발표했었죠. 고급 전기차 루시드 모터스 뭐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고객인도 게시했죠. 또 리비안 다음 주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최대 규모의 IPO 나설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문제는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참여 여부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라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 그리고 선진국들입니다. 전 세계 총생산의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이것까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온실가스 배출 1위와 4위인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이고요. 그나마 조금 이번에 되게 주목받았던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위 인도가 2070년이면 조제 길트파운이 몇 살이 되는 날일까요? 지금 이제 모디 총리도 지금 나이가 70인데 70년이면 50년이면 20세 정도 되거든요.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선언을 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게 되는데 2060년에 넷제로 하겠다는 게 이미 다 이런 건 선언을 했죠. 근데 이번엔 전혀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탈리아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반대를 해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정확하게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번 세기, 금세기 중반이라는 상당히 애매한 문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그래도 결국엔 고립시켰다는 측면에선 미국의 그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공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2070년이면 저는 뭐 생존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무덤을 파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였고요. 자연을 변기처럼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아주 강조를 했고 또 각국 리더들이 호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집중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의 프린스고요. 프린스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